안녕하세요. 예, 이현철입니다. 하여튼 뭐 강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리 치료와 또 연구 방법론을 잘 어울리면서 하여튼 15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5주는 연구 논문의 구성과 표현 양식,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노트 작성, 이제 요것을 이제 준비하면서 요게 맞는 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4, 5주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심리 치료를 또 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심리 치료 이제 논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심리 치료에 대한 또한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일단 이 정신 분석을 가지고 이제 7주까지 뭐 하면서 이런 측정과 검사 뭐 여러 가지 질적 분석 이런 식으로 논문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뭐 심리 치료를 또 원하시니까 먼저 심리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연구 논문을 읽으면서 강의 계획서, 연구 논문의 구성, 편 양식, 뭐 작성, 그 다음에 뭐 양적, 질적 연구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정신 분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학부에서도 뭐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뭐 익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생략하고 프로이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시고 또 프로이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신 락강의 그 정신분석 이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901년도 이제 탄생하셨고 아주 좋은 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의사가 되셨고 에네라는 정신 분열증 환자를 이제 임상적으로 살해하면서 정신 분석의 방향을 이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프로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항상 유행되었던 이 자아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는 그런 이 목적하에 평생적으로 정신 분석을 이해하고 이제 공부했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언어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제 깊이라 그럴까 이제 다시 얘기해서 언어가 내가 이제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의미가 예,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돼서 전달된다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이 문자,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깊이를 하셔가지고 책을 이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말년에 이제 그래도 책 한 권은 남겨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이 제의를 받으셔가지고 에클이라는 책 한 권을 꼭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리 내용도 대부분이 이 말보다는 이런 수학적인 공식, 이게 이제 분열적 주체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대상입니다. 이게 분열적 주체가 우리죠. 우리가 항상 대상을 원하지만 결핍이죠. 그죠?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내 어떤 성공, 좋은 대학 이런 대상을 원하지만 우리가 항상 결핍을 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분열적 주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이해하시면 되고 또 70년도 이제 상상계 상징계 하다가 63년도에 이제 실제계라는 개념을 이제 확장하시면서 이 70년도부터 이제 위상학적으로 또 자신의 그 이야기를 이제 그렸습니다.
요건 이제 보로네오 매듭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안쪽과 바깥쪽이 구분이 안 되죠. 계속 순환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서 정신 분석을 이해하셨고, 어찌되었든 이 정신 분석은 무의식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얼마만큼 프로이트하고 다르고 또 얼마만큼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재해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 치료의 목적은 분석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가, 피분석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이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자아심리학에서는 뭐 어찌되었든 뭐 상담하는 사람의 어떠한 그 뭐 자아 정체성, 그 다음에 자의식, 아니면 롤 모델의 자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뭐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는 다 분석 주체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지시적 기법. 그러니까 분석가는 방향만 제시해주고 비지시적 기법이죠.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정답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온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지 우리는 뭐 자아심리학처럼 딱 정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뭐 높은 자의식을 계속 심어주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치료의 목적은 우리가 어찌되었든 방향만 잡아주고 모든 것은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앙카, 바게, 보르네오, 매듭입니다. 이게 분석가가 피분석가가 될 수가 있고 뭐 전이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분의 이제 치료의 방향을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뭐 상상계, 실제계 이런 것으로 보는 걸로 이번 주를 이제 시작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욕망의 이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 그러면은 그러니까 욕망이 뭐냐? 욕망이 이런 거니까 뭐 궁금하시죠? 디자이어. 그러니까 욕구를 요구하고 충족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다 이게. 욕구를 요구하고 충족되지 않는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그쵸? 근데 좋은 대학을 갔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그 욕구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러더니 아니란 얘기죠. 그 차이가 바로 욕망이란 얘기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가졌고 욕구죠. 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주는 사랑은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간격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서 내가 70원을 상대방한테 요구했는데 상대방은 항상 나한테 50원뿐이 안 준다는 얘기죠. 그 20원의 간극이 욕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왜 자꾸만 이 욕망을 우리는 채울 수 없나? 또 30평 아파트를 살았다? 그러면 좀 살면 또 40평, 또 50평. 예? 점점 우리는 계속 욕망하잖아요. 좀 더 살고, 좀 더 하고 싶고. 예? 왜 그러냐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첫째, 내가 원하는 욕구를 모른다는 얘기죠. 내가 원하는 욕구를 모른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내 상대방한테 사랑을
욕구에서 요구하지만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욕구를 내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욕구를 모르니까 항상 부족한 거죠. 내가 욕구를 정확히 알면은 정확히 요구하죠. 뭐 나의 욕구는 30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30원을 요구하고 당신은 나한테 30원을 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30원을 모르는 거예요. 30원을 모르니까 뭐 10원이 될 수도 있고 4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치료의 목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것은 풀어보면 우리의 욕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의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동시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답이 안 나오시죠?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것이 모르는 채 이 세상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뭐 좋은 직장, 좋은 집, 돈 많은 거,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돈 많은 건가?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히스테리 환자예요. 어찌되었든 이분은 그러면 이 욕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분의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알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망을 알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단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정말 살고자 하는 욕구가 무엇일까? 욕망이 무엇일까? 어렵다는 얘기죠. 첫째, 어렵다는 얘기고, 두 번째, 욕구를 알려면은 욕구의 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욕망을 분석하면서 욕구를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나의 지금의 욕망을 이해하면서 나의 욕구를 거꾸로 들어갈 수가 있고, 욕구 자체를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계를 개념으로서 자기의 이론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욕망을 통해서 나의 욕구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분의 방향이었지만, 실제계가 이제 63년도에 이분이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욕구 자체를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제계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 욕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내가 욕망하는 것이 뭐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분은, 자, 히스테리 환자는 저가 조금 더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햄릿을 먼저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아요. 첫째 방향이, 치료의 방향은, 자, 햄릿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햄릿은 정말 뭐 모든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거의 다 오이트푸스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락강은 다르게 해석하세요.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우유부단하죠. 햄릿 하면 우유부단하죠.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계속 우유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뭐냐? 타자의 시간, 타자의 욕망에 맞춰서 살라는 사람이다. 히스테리 한잖아 이게 햄릿은. 오이드푸스의 그런 결과가 아니고 햄릿의 성격은 신경증의 히스테리 환자라는 얘기죠. 히스테리 환자가 남의 말에 좌지우지 되면서 근데 기가 여르신 분이야.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 말하면 또 저런 것 같고, 요 사람 얘기하면 요런 사람 같고. 요게 바로 히스테리아인데 요게 바로 햄릿이라는 얘기예요. 응? 그러면 이분은 치료의 방향이 두 가지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욕망을 모르니까 A 사람이 얘기하면 A가 맞는 것 같고, B 사람이 얘기하면 B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내 욕망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타자의 말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그 히스테리아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자,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거. 자, 햄릿을 이 사람을 신경증 환자를 해서 뭐 건강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햄릿이 모르는 욕망.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모른 채 타자의 욕망에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 햄릿이 하고 있는 그 욕망, 타자의 욕망에 맞춰 사는 이 햄릿의 욕망을 어떻게 햄릿이 이 욕망을 더불어 같이 살면서 건강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나. 예?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 다시 얘기해서 타자의 관점을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락강은 같이 사는데 이것을 같이 사는 이런 타자의 욕망에 휘둘러 사는 사람이 이것을 새롭게 보면서 같이, 그러니까 타자의 욕망에 맞게 사는 사람이 타자의 욕망에 맞게끔 살면서 건강한 사람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분의 첫 번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논문을 보면서 또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너무 뭐 한꺼번에 많이 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방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서두적으로 선언적으로만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그 안티고네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의 두 번째 치료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안티고네 이제 계보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뭐 안티고네는 뭐 뮤지컬에서도 많이 뭐 방영되고 있고 뭐 소포 소포 소포클레스죠? 소포클레스의 이런 그 희극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보고 있는데 알다시피 이분은 이제 오이드푸스 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오이드푸스 컴플렉스의 이제 그 딸이죠. 그러니까 오이드푸스가 아버지를 이제 라이오스를 죽이고 엄마인 이제 이오카스테하고 결혼하면서 이남 이녀를 두죠. 그래서 안티고네, 이스멘의 에테오클레스, 폴리네이게스 이렇게 이제 두고 이제 오이드푸스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눈을 뽑고 이제 그냥 황야에서 묻혀서 살시죠. 그러면서 오디푸스가 이제 죽고 나온 다음에 두 형제 이제 이게 동생이고 형입니다. 그래서 이 테벳을 이제 다스리죠. 근데 이제 두 형제가 약속을 해요. 이제 뭐 한 2년은 뭐 동생이 들고 또 2년은 형이 들고 서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에테오클레스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형한테 폴리네이게스한테 정권을 줘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폴리네이게스가 외부의 적과 들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안티고네의 이제 그 엄마 이오카스테는 이제 크레온과 결혼을 이오카스테가 이제 그 크레온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크레온의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되면서 또 안티고네 여기에 이제 며느리가 되죠. 이렇게 복잡한 이제 계보를 갖고 있다. 어찌 되었든 폴리네이게스가 외부의 적을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테벳을 공격했지만 둘 다 전사를 해요. 동생도 죽고 형도 죽어요. 여기서 이제 그 윤리적 주체화라는 개념을 락강이 이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주체는 뭐냐? 아까는 자 햄릿처럼 그냥 네가 원하고 있는 욕망과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죠. 두 번째 이분은 뭐냐면 이제는 그 욕망을 알자는 얘기예요. 나의 욕구를 알자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알 수가
찾기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욕망과 더불어 같이 사는 방향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욕망을 알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나. 그것을 이제 안티꼬네의 이야기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정신 분석의 치료에 아주 중요한 골격이죠. 응? 나의 욕망을 알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이걸 윤리적 주체화라고 합니다. 주체화. 그러니까 나의 욕망, 이 주체니까 내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것을 알자. 근데 윤리라는 것은 지켜야 할 도리죠. 반드시 우리는 주체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나의 욕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에 이제 방점을 둬서 윤리적 주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욕망에 충실해라, 이제 이런 말을 던지셨어요. 네가 하고 있는 욕망에 충실해라. 그럼 뭐 내가 하고 있는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이 뭐 나쁜 욕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욕망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세간에는 뭐 욕망에 충실하라니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욕망을 그냥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순수 욕망에 충실하라입니다. 순수 욕망에 충실하라. 그래서 하여튼 순수 욕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고민을 해보고, 어찌되었든 이 안티꼬네의 이 행동이 바로 순수 욕망에 충실한 윤리적 주체하다고 하나의 예로서 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 크레온은 이제 그 쳐들어온 형의 그 주검이죠. 주검을 초상 치르지 말고 그대로 이 산에서 뭐 들개들이 먹게끔 내버려둬라. 절대 그 주검 사체를 해수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당연히 뭐 이 크레온으로서 한 왕으로서 적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적과 아군을 구별하면서 이 적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뭐 공격적으로 나가고 아군은 우회적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적인 그러한 그 쾌락의 원리고, 이게 선의 윤리다. 그 에러스의 주체다. 이렇게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법적 질서, 그렇죠? 뭐 적과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 에러스의 주체가 지금 뭐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보면 뭐 확실히 알죠. 여와 야, 이분법적 질서에 의해서 아주 그 선의 윤리, 쾌락의 원리죠. 그러니까 여는 적인 야, 적인 여, 그러면 서로 뭐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에로스의 주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에로스의 주체라는 얘기죠. 자, 안티꼬네는 그러니까 시아버지며 숙부인 왕의 이야기를 이제 거역하죠. 반항하는 거죠. 나는 내 오빠의 죽음을 나는 초상을 치르겠다. 그 이유는 뭐냐? 에? 오빠라는 이런 친족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는 태어날부터 용서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인간의 존재다. 어떻게 보면 칸트의 인간의 보편적 질서라고 하죠. 난 그 보편적 질서에 맞춰서 나는 당신의 명령이 옳지 않으니까 나는 초상을 치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초상을 치르죠. 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안티꼬네가 그냥 편하게 살라 그러면은 뭐 오빠든 뭐 초상 안 치르고 그냥 왕의 며느리니까 그냥 왕의 말을 듣고 그냥 편하게 살면은 뭐 한평생 편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안티꼬네는 그 편안한 삶을 버리는 거죠. 그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 주체라는 것은 락강이 볼 때는 이 지금의 이 편안한 삶이라는 기준, 어떻게 이걸 더 나아가서 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어떠한 뭐 경제 욕심, 직업 욕심, 뭐 명리, 저 말 발음이 조금 나 명예, 예? 이거는
외부적인 욕망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맞춰서 편히 살면 되는 거예요. 편히 살면 되는데 안티코네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당연히 죽음을 당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보세요. 난 편하게 살 수가 있는데 죽음을 일부러 당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모두 포함하고. 이것이 바로 윤리적 주체화의 시작이라고 락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이제 법을 초월한 존재, 그죠? 크레온이 정했던 그 법을 초월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판사에서 스님이 되신 그룹이 있죠. 판사라는 그 명예직이고 그런 직을 버리고 스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판사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준을 버리고 내가 내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자 그것을 버리고 여기 락강의 표현에 의하면 애도, 이 버리는 것을 애도라고 합니다. 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순수 욕망이고 주의상스의 주체다 이거예요. 주의승. 나의 욕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욕망이 무엇이지? 고민하는 거죠. 판사라는 이러한 명예직을 버리고 스님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내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난 그냥 따라간 거죠. 판사가 되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그 기준에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내게 뭐지? 나의 욕망은 뭐지? 이것을 고민하고자 스님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쥐를 버려라. 이게 쉽지가 않죠. 저부터 뭐 네가 선생님이 되는 것이 너의 욕망이냐? 한번 애도하고 너의 욕망을 찾아라. 이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을 락강이 제시하는 거야. 아무나 못하는 거죠. 안티코네 같은 사람이 뭐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사회적 기준에 대한 것을 버리고 그렇죠? 자기 것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순수 욕망에 의한 윤리적 주체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치료하면서 첫 번째 방향도 있고 두 번째 방향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첫 번째 방향으로서 이제 심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두 번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박해 불안의 과정이죠. 박해 불안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너무 크게만 생각했는데 박해 불안이라는 것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버지에 대한 공격이 내가 아버지한테 공격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위에서 내가 재공격을 당할까 그죠? 박해죠. 재공격을 당할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박해 불안 아닙니까? 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순수 욕망에 충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에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윤리적 주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말을 못해. 교수니까 말을 못해. 직장 상사니까 말을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죠. 그냥 직장 상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지 말란 얘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순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게 자기의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뭐 샤르트르는 실존주의죠.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질, 자 어찌되었든 우리들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혼도 하고 있고 뭐 바람 피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실존. 어쨌든 인간은 더불어 사는 건데 본질, 이 결혼 제도라는 것에
얼매에서 그 실존을 움츠리고 사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샤르트르는 계약 결혼을 한 거죠. 왜? 난 실존처럼 사랑할 땐 사랑하고, 내가 괜히 뭐 결혼했으니까 내가 뭐 사랑해서는 안 돼. 일부 일처제니까. 이런 것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 결혼을 하신 거죠. 저기 보부아르하고 유명한 계약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다. 그러니까 본질, 뭐 높은 사람, 응?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람들이 앞선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락강은 이 순수 욕망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내가 지금 원하고 욕망하는 대상을 그것에 담긴 인간적인 애정과 더불어 응? 내가 판사직에 있어. 그쵸? 판사직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명예도 있고 뭐 존경심도 있지만 이것을 완전히 희생시켜 버리는 것으로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하면서 기착되는 욕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리적 주체화가 되려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윤리적 주체화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이 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 락강은 몸소 판사가 된 스님처럼 몸소 실천하라는 얘기로 이야기하고 이제 지젝은 아니 어떻게 갑자기 나보고 교수직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까지는 안 가도 우리가 자꾸만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건 뭐 하여튼 또 보면서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는 정념의 대상에 대한 폐기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직책 이건 정념이라는 얘기죠. 그 대상의 희생이자 살해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세미나 11에서 이제 밝히시는데 어쨌든 애도예요. 애도. 너의 직책을 버려라 이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순수 욕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 이 두 방향이 바로 락강의 정신분석 치료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락강은 프로이트를 재해석하셨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그 마음을 정신을 세 차원에서 분석하시죠. 무의식 그다음에 무의식, 의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나는 뭐죠? 무의식, 의식, 무의식과 의식의 중간 단계를 뭐라 그러죠?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 토포로지컬 무의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리 사회적 성적 발달 그래서 뭐 오럴 애널 페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23년도에 디 이고 앤드 디 이드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구조적 모형으로서 또 성격을 분석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 프리컨셔스니스를 이건 뭐라 그러죠? 해석 의식, 무의식 모르겠습니다. 저 책을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하면서 이 충동들에 대한 방어들이 고대로 복잡하고 정밀하게 짜여진 조직들이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락강은 이제 재해석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에고 그러면 뭐 상상적 단계, 슈퍼 에고 하면 이제 그 상징적 단계. 근데 이드가 이제 무의식 단계인데 이걸 이제 S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제 실제계, 그러니까 이드하고 실제계는 이렇게 부분 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 세 가지 이드, 에고, 슈퍼 에고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자 유아 아버지 엄마 그죠? 유아는 첫째 엄마죠. 이게 상상적 단계죠. 상상적 단계. 그러니까 유아 엄마의 단계 상상적 단계
유아와 아버지의 단계. 이게 바로 이제 상징적 단계죠. 유아 엄마의 단계에 있어서 자아라는 게 생기죠. 이게 거울 단계 아닙니까? 앙리 와롱의 그 미럴 스테이지 거울 단계를 이제 인용하면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저것이 나라고 할 때, 그렇죠? 내가 거울을 볼 때 저것이 나라고 할 때 우리가 자아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상상적 단계죠. 상상적 단계.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를 볼 때,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항상 거울에 비친 사람 누구예요? 시각적 게스탈트, 엄마. 나와 엄마 시각적 게스탈트니까 엄마가 나라고 생각할 때, 이때 우리가 자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상상적 단계죠. 그럼 다음 조금 2차 시에 얘기하고 하여튼 이런 상상적 상징계 단계, 이제 실제계가 안 나오죠. 이건 이제 63년도 이후에 나옵니다. 자,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난근은 뭐 이렇게 이 생리학적, 생물학적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난근 그럴 때는 결혈을 채울 수 있는 존재, 그죠? 또는 생각, 나의 결혈을 채워준다는 얘기죠. 상상적 난근 그러면 나는 엄마가 바라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아기가. 이게 상상적 난근이라니까. 왜냐 상상적 단계에서는 엄마와의 단계니까 나는 엄마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상상적 난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세는 뭐 분리, 그러니까 상상적 단계에서 나와 엄마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죠. 누가? 아버지가 분리가 되는 거죠. 이 분리가 안 되면은 정신병이죠. 그렇죠? 분리가 안 되면 정신병이죠. 그게 분리. 그러니까 거세를 이제 분리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의식은 대타자의 담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건 뭐 프로이트하고 비슷하죠. 뭐 실수, 실언 이런 데에서 대타자하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고, 거기서 주체는 이런 실수, 실언에서 잃어버린 메시지를 받는다. 아까도 했지만 나의 욕망이 무엇이냐, 나의 욕구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메시지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욕망과 욕동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의식은 프로이드의 논리고, 이분은 실제계라는 개념을 가져오면서 무의식과 겹치고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무의식 이꼬로 실제계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실제계는 겹치는 부분이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분은 나의 욕망이 뭐냐, 실제계에서 찾는 거죠. 실제계에서 찾는 거죠. 프로이트가 무의식에서 찾듯이 락강은 실제계에서 나의 욕망을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아까 첫 번째 분석 치료 더불어 사는 거. 내가 뭐 판사직을 버리고 스님처럼 이 윤리적 주체화는 할 수가 없죠. 그럼 어쨌든 나의 욕망을 건전한 욕망으로 바꾸면서, 가능하면 순수 욕망으로 바꾸면서 더불어 살게끔, 지금 내가 바라는 것과 더불어 살게끔, 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 있고 저도 바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것이 내 것인지 내 것이 아닌지 우리가 그 윤리적 주체화를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지금 내가 바라는 욕망을 조금 순수한 욕망으로 바꿔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게끔 그냥 만드는 것이 이분의 치료의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목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금 바라는 욕망, 내가 뭐 많은 돈을 좀 바라고 있다. 그럼 이 많은 돈, 이걸 버려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 주체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바라는 이 욕망을 갖고 순수하게 조금 방향을 다시 보면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분석 치료의
한 가지 목표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응시라는 게 있습니다. 응시.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응시. 그러니까 이 응시라는 것은 이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림 속에 내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응시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돈 많은 것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새롭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파라시옵스와 제우식스, 이게 그리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두 명의 학가입니다. 이걸 들면서 두 분이 이제 그림 시합을 이제 그림 경쟁을 누가 더 잘 그리냐. 그 제우식스는 그림을 그렸더니 여기 이제 자세히 나오면 포도를 그렸더니 새가 막 날라와요. 새가 막 날라와가니까 제우스 씨가 응? 실제 포도처럼 그렸다. 의기양양했죠. 야 파라오시스야, 네 그림 좀 보자. 딱 했더니 파라오시스는 베일을 그래. 그림 뒤에 요 그림을 여기 안 보이시지만 그림을 이렇게 감춰놓은 베일을 그려요. 그 베일 뒤에 싹 보면은 그림이 보인다는 얘기죠. 요 베일을 보래요. 그랬더니 제우식스가 난 졌다. 나는 동물의 눈을 속였지만 너는 인간이 바라는 점에 대해서 그렸구나. 당신이 더 나보다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라오시오스는 그냥 그림에다 커튼을 그린 거예요. 자, 여기서 락강이 이야기하자는 것은 커튼 뒤에 무엇인가 있을 건가. 그렇죠? 자기의 논리에 의하면 커튼은 상징계의 논리고 상징계에 넘어 뭐가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한테 자꾸만 응시한다는 얘기죠.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욕망하겠지만 요 커튼 뒤에 이 돈 많은 욕망 뒤에 뭐가 있나. 요걸 자꾸만 응시를 한번 해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응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승하의 개념도 분석 치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제 승하는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이트는 모든 활동이 이제 성적인 것에 출발하고 있고, 리비도, 성적 에너지죠. 이 성적 에너지가 대상을 바꿔서, 그러니까 뭐 나에게 성적 에너지가 대상을 바꿔서 사회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변화되고 편한 거, 높고 뭐 고상한 거. 나의 성적 에너지가 뭐 조각가, 아주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거, 그 조각상을 그리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위대한 뭐 고상한 거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승하라고 이제 프로이트는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은 승하의 개념을 그렇게 안 보세요, 락강은. 자, 승하는 여러분들 승하는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했어. 이번 첫 번째 사랑이라고 표현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하기 전에 사람하고 사랑한 후에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A라는 사람을 만났다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이때 승하라는 개념을 줘. 근데 A라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A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A를 달리 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승하라는 얘기예요. 자, 요는 그 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작품이죠. 이 디샹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셈은 병기예요. 그렇죠? 병기예요. 이 병기를 이분이 전시해 갖고 와서 셈이라고 딱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병기, 그냥 화장실에 쓴 병기를 뜯어와 가지고 전시에 설치했더니 사람들이 이 병기 셈을 달리 본다는 얘기죠. 평범한 대상을 달리 본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승하라는 얘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예수님, 충향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은 모르죠.
근데 그냥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데 이거 성당에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콘이죠. 성당에 갖다 놓으면은 예수님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대상을 여기 이제 실제계입니다. 실제계 이따 보겠지만 딩의 지에 올려놓는 것으로 대상은 바꾸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이 바뀌는 것이 승하다 이게. 내가 지금 돈 많은 것을 욕망하고 있지만, 그렇죠? 대상은 바꾸지 않아요. 이 돈 많이 갖고 싶다는 이 욕망을 바라보는 나의 입장, 승하와 응시의 입장에서 새로이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나의 욕망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려 그러면 햄리처럼 더불어 다시 승하와 응시의 관점을 안 보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하여튼 죽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을 버리지 못할 바에는 한번 승하와 응시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자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욕동의 주의상스, 이거는 이제 그 나의 거, 아까도 했지만 내 것이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주의상스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뭐 가장 뭐 근접한 해석이 나의 주의상스의 주체, 그러니까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그래서 이걸 왜 욕동이라고 했냐? 그럼 이 주의상스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드, S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 보시면 이제 알 것이고, 그래서 분석의 목표는 타자로부터의 분리이다. 주체가 타인들이나 내면화된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거나 금지당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열적 주체에서 주체화로. 분석의 목표는 타자로부터의 분리이다. 주체가, 그렇죠? 주체가 주위의 타인들이나 내면화된 가치 판단에 영향받거나 금지당하지 않고 자신의 길로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까 얘기한 첫 번째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아까 되면 분석 주체가,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분석 주체라고 그랬죠. 이제 윤리적 주체화죠. 예? 윤리적 주체화로서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되었던 이 실제계의 주체로 사는 것이 분석의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논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지금 좀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아까도 했지만 주의상스의 주체, 윤리적 주체야 같은 말입니다. 오브제 뿌띠야, 그러니까 상징계에 있어서의 나의 욕망의 대상은 이제 오브제 아죠. 오브제 만약 구분한다 그러면, 그럼 실제계에서의 나의 대상, 그죠? 내가 정말 원하는 나의 욕망은 뭐냐, 그렇죠? 욕구 욕망은 뭐냐? 이것이 바로 오브제 뿌띠아라는 겁니다. 오브제 뿌띠아. 그래서 오브제 뿌띠아의 찾기, 그 주의상스의 주체, 주체 궁핍화 환상 가로지기로서 도달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죠. 그래서 주체 궁핍화, 뭐 애도죠. 예? 이게 나의 가진 걸 다 버리라는 얘기죠. 애도. 그래서 환상 가로지기. 자, 지젝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그래서 지젝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대타자의 결여로 주체에게 숨쉴 공간을 주고, 그죠? 대타자의 결여로. 대타자라는 것은 상징계에서 인정하는 기준, 명예, 재산, 뭐 힘, 이런 대타자의 결여로. 우린 너무 뭐
돈 많이 벌기 위해 너무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버려라, 이게 좀 버리고 내가 좀 숨 쉴 공간을 주고, 그죠? 자신의 결여를 메움으로써가 아니라, 자, 숨쉬고 자신의 결여를 메움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결여를 대타자와의 결여를 동일시하면서,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나보고 갑자기 선생님의 지위를 한번 버리세요. 응? 이거 어렵다는 얘기죠. 응? 더불어 사는 거, 자신의 결여를, 그죠? 대타자와 결여와 동일시하는으로써 아까 바로 응시, 승하 이 관점으로서 새로이 보면서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주체의 궁핍하다. 지적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아를 충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비워내는 것으로 상징계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다. 타자의 질서를 제거하고 순수한 자신의 욕망으로 욕동이 있던 자리의 주체가 존재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드, S입니다. 그러니까 S. 그러니까 이드가 프로이트를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드고 이제 독일어로 S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드 이꼬로 S는 아니고 S 안에 이드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알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따 보겠지만 육체적인 면.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에고도 아니고 슈퍼 에고도 아니란 얘기죠. 어디냐 이거예요. 남은 이드에서 나의 욕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은 이드는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본능 아니에요. 본능. 이 본능에서 나의 욕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락강은 S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드를 더 포함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 S. 여기서 찾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본능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육체하고 연결되잖아요. 육체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락강이 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윤리적 주체와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남성보다는 여성이지. 여성. 왜냐면 우리가 배웠지만 여성은 육체, 자연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여성에 가까운 거죠. 하여튼 S, 이드 S에서 바로 나의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욕동.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게 S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보면은 우리가 밥을 먹죠. 이게 신체 에너지죠. 신체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 정신 에너지가 리비도죠. 그렇죠? 정신 에너지가 리비도죠. 신체 에너지는 본능이고 정신 에너지로 바뀌는 요 이드 S 자리 리비도가 이라스와 타나토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요 신체 정신 에너지 요게 본능을 우리가 드라이브스 욕동이라 그래. 욕동. 아까 신체 에너지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신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본능이고 우리가 어떤 빵을 먹어야 내가 뭐 생각을 하죠. 뭐 내가 음식 안 먹으면 내가 뭔 생각을 합니까? 죽지요. 그죠? 어떻든 내가 생각을 하려면 난 뭘 먹어야 돼요. 먹어야만이 내가 정신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신체 에너지가 정신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본능에서 욕동, 드라이브스, 우리나라 말로 추동, 근데 욕동이 맞습니다. 리비도, 이라스와 타나토스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로 우리의 나의 욕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동은 금지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연히 욕동은 금지 아랑곳하죠. 슈퍼에고 이전의 단계니까, 초자 이전의 단계니까. 욕동은 금지라는 말을 모르며 따라서 금지를 위반한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고 이따 보겠지만 프로이트는 그런 말도 했죠. 자아는 집주인의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자아 심리학은 집주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프로이트는 자아는 집주인의 주인이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자아는 내게 아니란 얘기죠. 자아는 누구의 거예요? 엄마 거라는 얘기죠. 응? 엄마의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나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맨 처음에 부모의 바람대로 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살고 있고. 지금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사는 기준이 부모의 기준, 그 다음에 뭐야? 이 세상의 기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뭐 명예, 지위.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산다는 것은 상징계의 질서에 맞춰서 살고 있는 거죠. 허전하죠, 항상. 그래서 현대인은 우리가 뭐 인간은 왜 외롭고 고독하냐? 암만 돈이 많아도 사람은 허전하고 외롭고 그렇다니까. 왜? 내 것이 모르고 그냥 이 세상의 기준에 맞게끔만 살았으니까 당연히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이드, S의 자리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드 S는 뭐예요? 슈퍼에고, 이 세상의 기준 이전의 거니까 당연히 뭐야? 응? 금지를 위반하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이 사람은 금지라는 게 없죠. 아까도 했지만 욕망에 충실하라는 것은 뭐야? S에 충실해라. S는 근데 뭐 하고 싶은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욕망에 충실하는 얘기죠. 순수 욕망에 충실하라. 어떻게 보면 윤리적 주체하는 나의 순수 욕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환상 가로짓기는 뭐 지금을 계속한 얘기입니다. 주체의 궁핍화, 애도죠. 내 것을 버렸으니까, 내가 교수직을 버렸으니까 궁핍화 된 거 아닙니까? 버렸다, 애도. 그래서 원한상에서, 그쵸? 원한상에서 본한상으로, 예? 대타자의 결혈을 통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버림으로써 주체의 궁핍화를 통해서 우리는 본한상으로 간다. 본한상으로 간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락강은 다시 그럼 본한상에 갔다니 실제계를 간 거죠. 응? 내 걸 이 기준을 다 버렸어. 그러니까 스님이 됐어. 판사를 버리고 스님이 됐어. 근데 또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본한상에서 다시 원한상으로 온다는 얘기죠. 다시. 거기에 실제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계를 죽음의 영역이라 그래. 다시 우리는 원한상으로 온다. 주체는 판타즘의 대면에, 그죠? 스스로 욕망으로 실현하고 소멸한다. 다시 원한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을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 그죠? 산을 안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산을 안 올라간 사람하고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산을 설명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죠. 서울에 안 간 사람이 있고 서울에 가본 사람이 있어요. 서울을 설명할 때 안 간 사람은 서울에 간 사람보다 더욱 실질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내가 내 것을 한번 버리고 나의 것을 추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봤지, 응시와 승하로서 나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분석 치료 1과 2로 나눴지만 이것은 다시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락강은 갔다 와도 그냥 산에 또 그냥 우리는 또 그 자리가 된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런 세상의 기준이 내 대해서 초월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초월한 존재. 부자가 되고 싶어. 그죠? 버렸어. 그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자야. 한번 버렸어. 그러면 부에 대해서
새롭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새롭게 본다는 것이 이건 뭐 분석가가 뭐 이제는 뭐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아니고 새롭게 본다는 것은 분석 주체, 나의 목이란 얘기죠.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본다는 것이. 이건 누가 뭐 돈에 대해서 초월하세요.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새롭게 본다는 것은 돈에 대해 초월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해서 더 집착할 수도 있고 그건 분석 주체, 나의 선택이란 얘기죠. 분석가는 더 이상 어떠한 선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런 본 한상에서 다시 원한상으로 1과 2는 만나는 거죠. 산을 올라갔던 사람하고 산을 올라가지 않고 산을 설명하는 사람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욕망하고 실현하고 소멸한다. 그 얘기를 락강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 주체하에 반드시 우리는 한번 애도를 하든 애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윤리죠. 반드시 주체와 가정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겪어야 된다는 얘기야. 겪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 건강한다는 것도 이 락강에서는 뭐 저기 조금 뭐 맞지 않은 얘기죠. 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구분을 안 하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엄마 몸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안한 존재이니까 다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건강한 사람, 뭐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뭐 개별적인 인간, 응? 뭐 초월적 뭐 마슬로 같은 사람은 뭐 자기 실현적인 인간 이런 사람은 락강의 정신 분석에서는 없지요. 단지 새롭게 보는 거죠. 응? 새롭게 보는 거죠. 뭐 이런 상징적 기준, 돈과 지혜 새롭게 보는 거죠. 이게 더불어 사는 거죠. 지혜와 욕망에 뭐 더불어 산다는 것은 코로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코로나가 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에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좀 더 뭐 건강보다는 좀 더 뭐 어떤 증상 없이 사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 락강은 이러면 이게 프로이트 아주 유명한 얘기죠. 보에스바 소일 베르덴 그죠? 보에스바 소일 베르덴 그래가지고 이 자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고 이드가 있는 곳에 그죠? S가 이드죠. 이드가 있는 곳에 이시 자아가 가야 된다. 이드가 있는 곳에 자아가 간다. 여러분 아다시피 이드라는 본능과 슈퍼에고라는 어떤 법의 질서와 자아가 절절하게 조화를 하는 것이 자아의 기능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자아심리학이 아니까 본능과 상징적 질서, 법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거. 본능의 그 충동과 그죠? S의 금질을 잘 조화스럽게 이렇게 짬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아죠. 이게 자아 심리학이죠. 락강은 이제 이런 그 프로이트의 이 얘기를 자아가 아닌 그죠? 이시 자아가 아닌 내가 그죠? 자아가 아닌 이 사람 이시를 자아 심리학 분들은 자아라고 얘기했지만 자아가 아닌 내가 이희 내가 S로 가야 한다. 아까도 했지만 자 나의 욕망을 알라 그러면 이 에고도 아니고 슈퍼 에고도 아니고 그 자리 이드 S 자리로 가야만이 나의 무의식을 안다는 얘기죠. 나의 무의식을 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 갔들면서 저가 좀 불안합니다. 연구 방법론을 또 원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을 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